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 여러분은 혹시 표고버섯과 들깨를 함께 먹고 건강을 챙긴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몸에 그렇게나 좋다고 알려진 이 두 가지 식품이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혈관이 막혀 신장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들으셨을지도 모를 그 충격적인 이야기. 표고버섯을 자주 챙겨 먹던 어떤 이는 어느 날 혈관이 꽉 막히는 증상을 겪고 신장이 망가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들깨를 매일 챙겨 먹던 지인은 한 번의 식사 후 황급히 병원에 실려갔고 그 원인이 유효의 조합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모두를 놀라게 했죠. 도대체 어떤 음식과 함께 먹었기에 생명의 비약이라 불리던 식품이 독으로 변한 걸까요? 표고버섯은 쫄깃한 식감으로 산속의 고기라 불리고 들깨는 뇌와 혈관을 지켜주는 천연 영양제로 유명한데 말이죠. 사실 표고버섯은 예부터 그 효능이 너무 귀해서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되던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밤나무나 떡갈나무 등의 죽은 나무줄기에서 자라며 송이버섯, 능이버섯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버섯으로 손꼽히죠.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이 선정한 10대 항암식품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암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표고버섯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도와 심장병과 뇌졸중, 심지어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최고의 음식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그렇게나 좋은 표고버섯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표고버섯이 어떻게 독으로 변할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지, 그리고 들깨라는 또 하나의 기적의 음식이 어떤 경우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음식과 함께하면 보약이 되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표고버섯의 놀라운 첫 번째 효능,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매일 한두 개 정도만 섭취해도 항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 만큼 그 효능은 놀라운데요. 표고버섯 속에는 베타글루칸과 레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에 자리 잡은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죠. 특히 레티닌 성분은 유방암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실제 실험 결과에서는 표고버섯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유방암 발병률이 무려 57%나 낮았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해도 무턱대고 먹다가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바로 표고버섯을 생으로 먹는 경우입니다. 가끔 표고버섯 특유의 향과 쫄깃한 식감에 매료되어 생으로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름장에 살짝 찍어 먹으면 그 향이 참으로 매력적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건강을 위협하는 최악의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은 흔히 버섯을 식물의 일종으로 여기지만 사실 버섯은 균류, 즉 곰팡이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으로 섭취했을 경우 표고버섯에 존재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균에 노출되어 복통이나 설사 같은 위장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는 생표고버섯을 먹은 뒤 극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장내 세균 감염으로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죠. 또한 표고버섯의 항암 성분들은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물에 오래 씻거나 너무 오래 불리면 귀중한 영양 성분이 물에 녹아 사라질 수 있죠. 표고버섯을 조리할 땐 미지근한 물에 30분, 찬물에 불릴 땐 50분 정도가 적당하며 조리 시에는 센 불로 오래 볶기보다는 중불이나 약불로 향을 살리며 볶아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다면 표고버섯을 보약처럼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궁합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고단백 식품으로 기력이 약해질 때 빠르게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며 근육과 관절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비계의 많은 포화지방은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표고버섯과 함께 섭취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의 풍부한 에리타데닌 성분이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고 비타민 E와 리놀레산이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버리는 표고버섯 밑동. 이 부분이야말로 식이섬유가 집중되어 있는 건강의 핵심입니다. 버리지 말고 잘라서 따로 모아두셨다가 물에 넣고 끓이면 표고버섯차가 완성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차를 꾸준히 마시면 혈액 속 찌꺼기와 노폐물을 씻어내며 깨끗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 표고버섯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풍은 관절에 유산 결정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주로 발가락, 발등, 무릎 등에 갑작스럽게 붓고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며 심할 경우 단순히 스쳐도 찢어질 듯한 고통이 몰려오죠. 이런 통풍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퓨린이라는 물질인데요. 표고버섯에는 이 퓨린 성분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퓨린이 체내에 들어오면 유산으로 분해되며 통풍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통풍 환자라면 표고버섯은 피해야 할 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표고버섯 외에도 등푸른 생선이나 고기 국물처럼 퓨린이 높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유산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 증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통풍을 앓고 계신 분들은 잡곡밥, 채소, 계란처럼 퓨린이 적은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반대로 표고버섯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여 뼈, 건강과 빈혈 예방에 탁월한 식품인데요. 특히 미역 표면의 점액질 속 알긴산은 체내에 쌓인 중금속과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이 미역의 해독 작용이 더욱 빛을 발하죠. 그런 미역과 표고버섯을 함께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역이 외부에서 흡입된 독소를 표고버섯이 음식으로 들어온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정화시켜주며 신장과 혈관을 동시에 보호하는 환상의 조합이 완성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 뼈가 약해지기 쉬운 시기에 미역과 표고버섯을 함께 섭취하면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칼슘과 혈관을 맑게 해주는 항산화 성분이 동시에 작용해 노화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말린 표고버섯을 함께 넣어 끓이면 깊고 담백한 맛과 함께 몸에 좋은 최고의 보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고버섯과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는 우리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친숙한 식재료지만 그 진짜 가치는 많은 분들이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들깨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한데요. 그 양이 무려 고등어의 40배를 넘을 정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속 노폐물과 염증을 제거하고 끈적한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동시에 뇌세포에 활력을 불어넣어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환의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자랑하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들깨와 표고버섯을 함께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과 레티닌은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성분입니다. 여기에 들깨의 오메가-3가 더해지면 암 예방과 동시에 심혈관, 뇌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완벽한 천연 보약이 되는 겁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조합은 바로 표고버섯 들깨탕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물 800ml에 다시마 한 장을 넣고 끓인 후 불린 표고버섯을 채 썰어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 다음 들깨가루, 대파를 넣고 2분간 더 끓인 뒤 국간장과 소금, 다진 마늘로 간을 맞추면 고소하고 깊은 맛의 보양식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보면 들깨는 마치 천연 영양제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되기 마련이죠. 그 첫 번째, 들깨와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들깨 칼국수입니다. 들깨 칼국수는 보기엔 고소하고 건강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위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밀가루 면발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나트륨 함량이 높은 국물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체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들깨가루까지 더해지면 고소한 맛은 배가 되지만 오히려 지방 성분이 지나치게 많아져 간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들깨 칼국수는 자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들깨와 궁합이 좋은 음식 중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우리가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뿌리채소 중 하나이지만 그 효능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감자에는 폴리페놀과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게다가 감자의 풍부한 펙틴 성분은 장내 환경을 약산성으로 유지시켜주고 유해균의 증식을 막아 장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활성산소 생성을 촉진하는 카르보닐 화합물의 생성을 억제해 염증 완화와 해독작용에도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이 감자를 들깨와 함께 섭취하면 어떤 시너지가 생길까요? 들깨는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오메가-3의 보고이며, 감자는 위장과 장을 보호하고 체내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죠. 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혈관부터 소화기관까지 전신의 염증과 노화를 막는 궁극의 보양식이 되는 겁니다. 특히 들깨 감자국으로 끓여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감자를 부드럽게 익힌 후 들깨가루를 풀어넣어 국물에 고소함을 더하면 속도 편안하고 뇌와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완벽한 한 그릇이 되죠. 일주일에 2번 정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들깨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세 번째 음식이자 앞서 언급한 표고버섯입니다. 놀랍게도 이 둘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표고버섯이 혈액 속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면, 들깨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들깨 속의 알파 리놀렌산과 DHA는 뇌세포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과 리놀레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이 둘이 만나면 뇌는 활발해지고 혈관은 튼튼해지며 노화로 인한 다양한 질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게는 꼭 추천하고 싶은 건강식입니다. 표고버섯 들깨탕 한 그릇. 그 속에는 단순한 맛이 아닌 수많은 과학적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이 탕을 정성껏 끓여 드신다면 어느새 몸이 가벼워지고 기억력도 또렷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엔 그림자가 있듯이 들깨 역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들깨가 오히려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두 번째, 바로 산패된 들깨가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깨가루는 그 고소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이나 찌개에 자주 넣어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익숙한 들깨가루 속에 숨어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들깨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 점은 건강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요소지만 동시에 공기 중 산소와 만나면 빠르게 산패되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산패란 지방이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되며 변질되는 현상인데요. 이로 인해 지방이 분해되어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몸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들깨가루처럼 곱게 분쇄된 형태는 공기와의 접촉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산패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오래된 들깨가루를 섭취하게 되면 고소한 맛 대신 간에 부담을 주는 독성 성분이 체내에 축적되어 오랜 기간 누적될 경우 간염이나 심각하게는 간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산패된 들깨가루의 독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미하게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 간이 건강한 분들은 어느 정도 해독이 가능하지만 간이 약한 분들이나 노년층의 경우는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들깨의 독성에 그대로 노출되는 셈이죠. 따라서 들깨가루를 구입하거나 사용할 때는 반드시 신선한 것을 소량씩 구매해 냉장 보관하거나 가능하면 통들깨 상태로 보관했다가 섭취 직전에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들깨와 궁합이 잘 맞는 마지막 음식, 세 번째로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부종과 염증을 완화해주며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해조류의 제왕이라 불립니다. 특히 미역 표면의 끈끈한 점액질, 바로 알긴산이라는 성분은 체내에 쌓인 중금속, 방사성 물질, 환경 호르몬 등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탁월하죠. 이 미역과 들깨를 함께 섭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역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독소를 해독해주고, 들깨는 내부에 쌓인 혈관 노폐물과 뇌세포 퇴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이 두 식품을 함께 먹는 것은 마치 몸 안팎을 동시에 정화하는 이중 배리어를 구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특히 들깨 미역국은 뼈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미역의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들깨의 오메가-3가 뼈 속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중장년층에게는 필수적인 조합입니다. 들깨 미역국은 만들기도 간단합니다. 미역을 불린 후 들기름에 살짝 볶아 향을 낸 뒤 물을 붓고 들깨가루를 넣어 은은하게 끓이면 고소하고 진한 풍미가 가득한 국이 완성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은 물론 뼈와 혈관, 뇌까지 지켜주는 천연 멀티 영양제가 되는 셈이죠.
이처럼 평범해 보이는 표고버섯과 들깨. 이 두 가지 식품은 각각의 상황과 궁합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보약이 될 수도, 혹은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무턱대고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기보다는 내 몸 상태와 음식 간의 조화를 정확히 알고 똑똑하게 섭취하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평생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